이어서 보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죠? 기억합니까? 이게 뭐였냐면 선스펙트럼이라는 걸 통해서 수소 원자인데 아무튼 원자 안에 전자들이 어떤 식으로 있는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된 거죠. 몰랐는데 알게 됐어. 어떻게 어떤 사항을 알게 됐냐면 일단 빛이 나오는데 왜 빛이 나오냐면 여기서 고압의 전압을 걸어준 건 에너지를 확 줘버린 거야. 에너지를 확 줘버리니까 전자들의 에너지를 가지고 훅 에너지가 큰 상태로 갔단 말이에요. 갔다가 다시 에너지가 작은 상태로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을 내놓게 되는 거야. 내놓는데 그 내놓을 때는 빛에너지 형태로 내놓는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되게 중요한 사실이야. 만일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런 조명기구들이 발전할 수가 없었던 거지. 봐봐, 이 조명이 다 뭘까? 이 조명이 다 이거야. 지금 이 현상이야. 전자한테 에너지 줬다가 그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니까 이걸 이용해 다 조명을 만든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그럼 초롱불, 촛불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백열전구. 그러니까 백열전구는 촛불이나 초롱불과 같은 현상이야. 단지 이 텅스텐이라는 애가 열을 받아서 그 열이 이제 빛에너지로 전환돼서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아닌 거지. 이 현상은. 알았어. 그러니까 백열전구는 어때? 에디슨이 발명했다며. 백열전구는 어때? 굉장히 뜨거워. 그런데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거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왜냐면 전자가 이렇게 에너지를 갖다 작은 에너지를 내놓으면서 빛에너지 형태로 내놓기 때문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면, 그래서 이걸 발표를 하겠죠. 야,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전자들의 에너지는 특정한 에너지 주인을 가져. 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논문으로. 발표를 딱 했는데, 이 물리학자들은 말이야,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얼마인지 몰랐어.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이런 거 배웠죠. mgh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제곱이라는 것도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죠. 이렇듯이 어떤 에너지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몰랐단 말이야. 몰랐는데 이 논문을 누가 보냐면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 발머란 사람이 이 논문을 보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 값들의 규칙성을 발견을 해요. 대단하죠?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우리나라 수학 선생님들은 뭐 하나 모르겠어요. 예, 수능만 뒤지게 가르치고 있고요. 근데 이 수학 선생님은 뭔가를 발견을 했어요. 어떤 걸 발견했냐면, 자, 전자들의 에너지 줄이는 n의 비례상수 쓰고요. n의 제곱분의 1. n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준위라고 해요. 준위. 자, 에너지 준위.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위치 에너지. 알았지? 그러니까 전자들의 위치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n이라고 하는 값은 1, 2, 3, 4 이런 값을 갖고 이 비례상수가 있는데 뭐 이런 상수값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수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잘 몰라도 되지만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상수야. 변하는 값, 변하지 않는 값. 변하지 않는 값. 자, 변하는 값은 뭐만 변해? n만 변하죠. n이 1일 수 있고 2일 수 있는 거야. 그지? 또는 3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1과 2 사이에는 어떤 값도 못 갖는 거야. 이해되나?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불연속적 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불연속적. 자, 사실 이 이전의 모든 개념은 연속적이었어. 알았어요? 연속적. 연속적이라는 게 이거지. 1 다음에 1.00001, 1.0002 이런 식으로 존재했던 거야. 이런 건 연속적이라 그래. 근데 그거는 이 시기에 와서 어떤 값들은 불연속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 물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좋아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이라는 걸 갖다 이제 발견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보호라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이제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야, 원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 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지, 사람들한테. 모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보호라는 사람은 여기 원자 핵이 있고요. 원자 핵이야. 그러고 나선 이 전자든 이런 식으로 마치 그 태양계의 행성들이 궤도를 가지고 있듯이 전자들도 이렇게 궤도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삐뚤삐뚤삐뚤 이렇게 궤도를 갖는다. 그래서 궤도라는 표현을 맨 처음에 쓴 사람이 보호야. 그러면 다른 표현을 쓰는데 이 궤도는 이제 껍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껍질. 같은 말이야. 첫 번째 궤도는 첫 번째 껍질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라는 사람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전자가. 그럼 이제 그 행성들이 이렇게 공존을 하듯이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한다 얘기한 거야. 여기 이제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운동을 한다. 자, 지금 현대에 와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기를 띤 입자잖아. 이 전기를 띤 입자가 원운동을 하면은 얘들이 에너지를 잃고 이쪽으로 부딪혀야 돼요. 이게 플러스잖아. 그지? 원자기 플러스니까.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는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알았어? 그런데 뭐 그냥 그런 거 무시했죠. 무시하고 그냥 궤도 운동한다. 껍질에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마치 이런 것들이 행성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모형을 뭐 행성 모형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 이름을 붙여요. K 껍질, L 껍질, N 껍질, N 껍질 이런 식으로. 자, 숫자는 1이다, 2다, 3이다, 4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K 껍질은 N이 1일 때고 L 껍질은 N이 2일 때고 이런 거죠. 알았어? 근데 이거는 진짜 껍질이 아니야. 아니 뭐 원자가 뭐 양파야. 양파도 아닌데 무슨 껍질이 있겠어. 뭐를 표현하기 위해서야?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원자핵이 플러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자 마이너스 띠죠. 그럼 가장 안정할 때, 자, 가장 안정하다는 표현은 항상 에너지 준위가 작을 때가 안정한 거야. 어디 제일 안정해야 돼? 여기가 제일 안정해야지. 여기가. 알았어. 그래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얘기해요. 바닥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라운드가 바닥이잖아. 그지? 그라운드 스테이트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에너지가 이제 이거보다 바닥 상태보다 커졌어요.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들뜬 상태, excite state. exciting 하죠. exciting 하다. exciting. I'm exciting. 그지? 그럼 뭐냐면 흥분된다 라는 뜻이잖아. 똑같아요. 들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들뜬 상태. 들뜬 상태.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가 이런 식으로 들뜬 상태로 갈 때는 에너지 차이만큼을 흡수를 합니다. 자, 흡수한 에너지는 뭐 다양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전기 에너지도 가능하고요. 빛 에너지도 가능합니다. 빛도 흡수할 수가 있어. 자, 그러다가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자, 그러면 에너지 차이만큼을 뭐 하냐면 방출을 해요. 자, 이때 이제 재밌는 게 아까도 얘기했었죠? 전등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이제 조명기구의 발전은 이걸 이용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 방출을 할 때는 반드시 빛에너지 형태로 방출을 합니다. 열에너지 아니야. 빛으로만 방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명기구들을 이제 발명하게 되고 이제 우리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보의 원자 모형이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걸 이용해서 보의 원자 모형으로 해서 전자들이 있잖아요. 원자가 뭐 전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수소 원자는 전자 하나 있지만 그 밖에 원자들은 전자 두 개씩 있죠. 두 개 이상씩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런 전자들을 배치를 해요. 이제 오늘은 전자 배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전자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전자들이 무턱대고 그 껍질에 마구잡이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배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규칙은 자, 전자들이 주는 에너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에너지 값을 갖는 그때부터 전자들이 채워진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 에너지 준위는 아까 얘기했었죠? 뭐라고요? 일종의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작은 게 어느 껍질이야 그러면? K 껍질. 그 다음 L 껍질, M 껍질, N 껍질.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K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K 채워졌다가 그 다음엔 L 채워지고 L 다음에 M 그 다음에 N 껍질로 채워집니다. 가 이렇게 돼요. 두 번째, 껍질에 이제 채워질 수 있는 전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K는 두 개까지 채워져요. 그 다음에 L은 8개, M도 8개, 이런 순서대로 채워집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는 자, 2개와 8개는 껍질에 채워질 수 있는 최대 값이야. 그러면 M은 뺐네요. M은 안 그래. 8개가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 껍질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 세 번째 껍질에 최대로 8개까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채울 수 있어요. 그럴 거 아니야. 거기 사이즈가 크잖아. 그러니까 사이즈가 점점 크잖아요, 껍질이. 그러면 거기에 채울 수 있는 전자는 8개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알겠어? 8개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자 배치할 때는 M에 8개 채우고 그 다음 어디에? N에 8개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거야. 알았지?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를 만들 때 최대 수용 전자는 어디까지 문제를 내겠니? L까지밖에 못 내. 이거 최대 수용 전자는 8개다. 그럼 내면 맞아, 틀려. 근데 왜 틀린지는 배우지도 않아. 그러니까 안 낸다고. 그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화학 1 배워요. 화학 1 재밌겠죠? 이거 다 배우니까. 표정하면 별로 안 좋네요. 그쵸? 재밌어야 되는데. 야, 세상이 재밌어야 뭔가 하지. 야, 니들 뭐 수학과 갈 거야? 수학과 손들어. 빨리, 난 수학과 갈 거야. 손들어, 빨리. 없잖아. 그럼 수학이 재밌어야 돼? 과학이 재밌어야 돼? 니네들이 먹고 살 길이 달려있는 건 과학이야. 야, 수학으로 먹고 살 거 아니면 과학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지? 안 그러니, 얘들아? 그럼 좋아해야지. 좋아해야 돼, 얘들아. 진짜로. 야, 세상, 이 험한 세상 사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니? 막 죽을 것 같아. 내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나 가르치고 너무 죽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왜 이거 할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 싫어. 그런데 또 가르칠 때도 재밌게 가르쳐. 그러니까 이게 천직인 거지. 그런데 하기는 싫어. 근데 재밌어. 자, 가르치는 거. 여러분 눈빛도 너무 초롱초롱 너무 이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천직인 거야.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천직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뭘 이렇게 할 때 되게 즐거워야 돼. 이런 과학을 배울 때 즐거워야지. 이제 이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 건데. 알아도 듣고 몰라도 듣고 아는 거 확인하는 거, 모르는 건 또 새로 알게 되는 건데 더 기쁘고. 선생님이 이제 전공이 뭐 다양한데요.
이제 생화학 쪽이에요. 그럼 이제 뭐 화학도 있지만은 그런 과목을 배우다 보면 그 물화 생까지는 다 두루두루 알게 돼. 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번은 뭐를 해보려고 그러냐면 변리사를 따보자. 변리사는 내가 안 되는 게 없더라고. 근데 영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되는데 이제 그 법을 해야 돼요. 변리사는 특허법.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상법인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법을 배워요. 거짓말 안 하고 법전을 딱 폈어. 한 페이지를 읽었다? 두 페이지 넘어갔는데 앞에 게 기억이 안 나네? 야, 이거 진짜 실화야, 실화. 그러니까 다시 앞에 걸 봤어. 알아먹을 것 같아. 또 넘겼는데 앞 페이지가 기억이 안 나. 나 그거 딱 첫 페이지 읽고 접었어. 아, 이거 내 길이 아니다. 법은 내 길이 아닌 거야. 이게 법이 내 길이었으면 다 때려치고 로스쿨 가지. 근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좀 특화돼 있죠, 이쪽. 근데 재밌는 건 논문은 한 10권을 읽어도 10권 다 기억이 나. 희한하지. 너는 이쪽인 거지. 그치? 얘를 어렸을 때 그래서 같아. 다른 잡지는 읽어도 기억이 안 나. 근데 과학동화는 읽으면 기억이 나. 그냥 과학동화 알아? 되게 오래된 잡지야. 지금 뭐 동아사이언스인가? 왜 바뀌었을 거야. 아무튼 과학동화 진짜 옛날부터 나왔어.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잡지를 읽잖아? 그럼 다 알아. 와, 신기해. 나는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이제 이쪽으로 구제를 하고 싶으면 관심을 갖고 재밌어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재미없어요. 하지만은 어느 순간 내가 재미있을 때가 있으니까 자꾸 관심을 가져주는 게 되게 좋아.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거지. 되게 재수없어.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니네들 다음에 소개팅을 나갔어. 그러면 그 여자 혹은 남자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딱 한마디만 하면 돼. 오늘 음식 먹고 나서 어떻게 소화되는 걸 과정을 설명을 해줘. 알았지? 그러면 바로 일어나 나가. 알았어? 오늘 맛있게 드셨어요? 음식이 아밀라제 통해서 그렇게 돼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ATP가 되고 다 얘기를 해주면 듣고 있다가 그걸 가. 그랬는데 그 얘기 좀 우와 정말 그래요? 얘를 사귀는 거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면 그만큼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는 거지. 하나 알았지? 그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물어봤어. 하늘이 왜 파래요? 그러면 하늘은 파란색 물감을 찍고 죽여버려야 돼. 왜 하늘에 파란색 물감을 왜 뿌리고 앉았니? 그지? 오존층에 의해서 파란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없죠. 바다가 왜 짜요? 그러면 맷돌이 돌아가요. 뭐 이래요. 미쳤냐고. 누가 맷돌을 거기서 돌리고 앉았냐고. 그러면 안 된다. 과학은 그렇게 되게 재밌는 그런 과목이에요. 자, 맷돌 돌아가지 않는 거 알겠지? 자, 보세요. 이제 K 두 개, L 8개 이렇게 딱 채워졌잖아. 이 최대 수용 전자 맞아. M까지는 안 물어봐. 뭐 참고로 얘기하자면 M은 18개까지 채워질 수가 있어. 알았지? 하지만 전자 배치는 8개까지 한다. 딱 두 가지 룰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룰로 여러 원자들의 전자를 배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헬륨 하고요. 붕소하고 산소도 한번 해볼까? NA도 한번 해보자. NA 인도 좀 해보고 칼슘까지 좀 해볼까? 야 20개인데 그 중에 몇 개 했어? 6개밖에 안 했거든? 자, 헬륨 2번, 붕소 5번, 산소 8번, Na 11번, 15번, 20번. 자,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돼야 돼. 바로. 자, 2개니까 K에 2개 채워져요. 그죠? 자, 붕소입니다. 5개니까 K에 2개 채워주고, 그 다음 어디에 채워야 돼? L에 3개 채우면 되겠다. 자, 산소. K에 2개, L에 나머지 6개. Na 11개네요. K에 2개, L에 8개까지 채워주고 나면 1개 남으니까 M에 1개.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in K에 2개, L에
8개 다음에 5개 남으니까 M에 5개.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칼슘이네요. 자, 칼슘은 K에 2개, L에 8개, M에 8개까지 채우면 18개네요. 2개 남죠? N에 2개. 이렇게 채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되면 이 전자 배치를 보고 원자과 전자. 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랬냐면 최외곽 전자라고 그랬죠. 전자. 자, 헬륨. 뭐라 그랬죠? 원자과 전자. 비활성 기체는 연계라 그랬어요. 알았죠? 뭐 마지막 껍질에 있는 건데 얘는 어차피 껍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2개지만 최외곽 전자는 2개지만 원자과 전자 연계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얘는 3개라 그래야죠. 3개. 3개. 산소는 6개. NA는 1개. E는 5개. 칼슘은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뭐냐면은 얘들이 원자과 전자이자 족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기부터 주기는 껍질 수니까 껍질 1개죠. 얘는 2개. 이렇게 2개. 얘는 3개. 얘는 4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주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이 전자 배치하고 이 전자 배치를 통해서 원자과 전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이 전자 배치는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바로 주기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배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원자과 전자. 전자가 존재하는 껍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궤도란 뜻입니다. 아셨어요? 이런 걸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 전자 배치했어요. 알겠지? 자, 전자 배치했고, 전자 배치해서 원자과 전자 맨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전자에서 최외곽 전자를 한다 그랬는데 다른 건 몇 쪽이다? 다른 건 18쪽이다. 알겠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원자과 전자는 앞에서 설명했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전자 배치에 따른 원소의 주기성, 정확하게 규칙적이죠. 그리고 이 전자 배치를 통해서 몇 쪽이 몇 쪽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듯이 굉장히 규칙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형은 굉장히 초딩스럽게 이렇게 원자핵과 껍질을 놓고 전자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조금 고딩스럽게 껍질의 이름과 전자 개수를 썼을 뿐이에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거 7번이니까 이렇게 쓴 거고, 얘는 9번이라서 이렇게 쓴 거죠. 그죠? 나머지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배치시키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기적 성질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주기율표상에 있는 물질들의 어떤 성질에 관한 주기성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조금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주결이 있어요. 에이, 삐뚤하냐. 뭐 대략 그려볼게요.
자, 주기를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선 지금 이제 주기를 보게 되면 이쪽이 주로 금속이죠. 금속. 물론 여기 있는 수소는 비금속이에요. 그러면 수소를 제외하고 주기표상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자,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갈 때 뭐라 하겠냐면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고 표현해요. 반응성이 크다. 근데 이게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원소들이 전자를 잃기 쉽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전자를 잃으면 뭐가 되냐면 이제 양이온이 되기 쉽다. 쉽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 금속들의 어떤 주기적인 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반응성이 크고 양이온이 잘 되는 애는 몇 쪽이 되겠어요? 몇 쪽이 1쪽이지 뭐. 여기 있는 애들. 이게 알카리 금속이죠. 자, 이런 알카리 금속들이 이제 반응성이 이제 큰 금속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이 비금속 아니에요? 이쪽에? 비금속? 비금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고요. 이쪽으로. 이제 위쪽에 있는 애들. 자, 얘들은 또 이렇게 또 얘기해요. 비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 비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비금속들은 전자를 얻는 경향이 커요. 알겠지? 그래서 전자를 얻기 쉽다. 그러니까 전자를 얻게 되면은 음이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 자, 그게 이제 몇 쪽이 되냐면 18쪽.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18쪽은 우리가 반응성 얘기할 땐 빼야 돼요. 비활성 기체라 그랬잖아. 그렇다면 반응성을 얘기할 땐 제외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어디가 남아요? 얘들이 남아요. 여기에 비금속 있죠? 비금속. 자, 그래서 17쪽 할로젠 원소들이 결국 반응성이 가장 큰 비금속이라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주변에 많은 화합물들이 이와 같은 1쪽의 알카리 금속과 그 다음에 17쪽인 할로젠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금방 배운 거네. 왜? 얘들은 호돈수 물질로 존재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닥치고 만나서 안정한 화합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카리 금속과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들은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화합물의 형태로 이롭게 사용되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17쪽과 1쪽에 관한 일반적인 성질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장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자,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거는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셔야 되겠네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6강입니다. 알카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알카리 금속은 1쪽이라는 거 우리 얘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알카리는 뭐라 그랬어? 기억나요? 알카리가 뭐라 그랬어? 응? 염기. 그것만 기억나?
물에 잘 녹는 염기라고 했잖아. 그치. 기억을 말을 하고 기억이 나는 건 기억이 나는 게 아니지 않니 얘들아? 들어봤던 거지? 구분을 좀 하자. 여기서 그런 얘기 써 있어요. 알겠어요? 이런 얘기. 자, 그러면은, 자, 아무튼, 알칼리는 물에 잘 녹는 염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금속이에요. 일단 반응성.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일족에 해당하는 물질들의 성질이잖아. 근데 성질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물리적 성질, 그리고 화학적 성질.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성질이 이거야. 뭐, 녹는 점, 끓는 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뭐, 물질의 밀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물리적 성질이에요. 일단 반응성은 앞에서 봤던 내용처럼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반응성이 어떻게 된다? 성이 커진다. 이거 했었죠? 그죠? 자, 나머지 이제 물리적 성질인데 이 물리적 성질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기적인 어떤 성질 중에 이 물리적 성질들은 이 금속이라는 이러한 알칼리 금속 원자들 간의 결합력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속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요. 이제 일족이니까 이 원자과 전자가 1이거든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잃어버린 양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양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근데 이 잃어버린 전자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전자들이 이름이 이제 이거 뭐라 그랬지? 우리 배웠는데 자유전자라고 배웠어. 알았지? 그럼 이 자유전자가 플러스를 잡아당기는 힘을 금속 결합력이 됩니다. 뭐 대체적으로 금속 결합력은 좀 크기는 커요. 이건 일반적인 색이겠지? 대체적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금속 결합력의 힘은 어떤 힘이라고 보면 될까? 배웠죠? 전기력이라고. 전기력. 자, 전기력은 비례하는 게 자, 전하량이라 그러는데 전하량은 어려운 얘기 아니라 전기의 양. 뭐 플러스 1이 있으면 플러스 2가 있고 플러스 2가 있으면 플러스 3이 있겠지. 걔네들이 걔들 곱했을 때 곱이 크면 클수록 커요. 알았어? 근데 얘는 1쪽이니까 플러스 1이겠죠. 전자 마이너스 1이겠죠. 곱해봐 1이야. 그런데 애들이 다 1쪽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 그 곱이. 그럼 이 전하량의 곱이 영향을 주는 건 되게 미비하네요. 그지? 거리. 반비례. 거리가 멀면 그만큼 전기력이 약한 거야. 알았어요? 여기서의 거리는 자유전자와 원자 핵 간의 거리야. 왜냐면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건 결국 이 원자핵이 플러스를 띌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힘이 약해진다. 이걸 이해하면 결국은 알칼리 금속들 끄리의 물리적 성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이 있을 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자, 점점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커지죠? 왜 그래? 이거 저기 뭐야, 껍질 수가 많아지잖아. 껍질이 하나였다가 두 개였다가 세 개였다가 네 개였다가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은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결합력은 커져요, 작아져요? 결합력은 점점 작아지겠네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결합력이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작아지는 걸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가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정리할 때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겠네요. 예, 자, 그럼 이제 알칼리 금속의 성질 한번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는 모든 금속의 성질 중에 하나가 광택이 난다죠. 이 광택이 나는 건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전자. 알았지? 무조건 빛이 나는 건 다 전자 때문이야. 뭐 다른 것 때문에 빛이 날 수는 없고, 빛이 나는 건 다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번쩍번쩍 빛나잖아? 그런 건 결국 자유전자에 의해서고요. 자, 두 번째. 자, 아까 봤듯이 원자 분화가 증가하면 결합력이 강해진대, 약해진대? 약해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결합력이? 그렇게 되면 이 물질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점점점 낮아집니다. 물론 고체잖아. 고체란다. 저기 금속이잖아. 금속은 25도씨에서 모두 고체인 건 맞아. 자, 수은 빼놓고 모두 고체라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중에서도 녹는 점이 낮은 거죠. 뭐 예를 들어 세슘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32도씨야. 그럼 우리 체온이 36도씨잖아. 그럼 세슘을 내 손바닥에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싹 녹아버려요. 싹 녹아버려요. 싹 녹다가 내 손이 없어져. 녹으면서 반응하거든. 펑 터져요. 그럼 손이 핑 날아가 버려요. 놓으면 안 되겠지. 손에다 놓으면 안 돼.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세슘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되듯이 녹는 점이 많이 높지는 않은데, 많이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고체로 존재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녹는 점, 끓는 점은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줄게. 봐봐봐. 이제 물질이 있으면, 물질의 볼링 포인트, 멜팅 포인트, 온도예요. 여기는 온도가 높은 쪽이고요. 이쪽 낮은 쪽이에요. 느낌 알죠? 항상 얘네들의 상태를 따질 때는 지금 현재 온도야. 또는 주어진 온도야. 보통은 상온이니까. 상온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끓는 점이 상온 이하네. 그러면 기체야. 알았지? 이해됐어? 지금 현재 기준이 되는 온도 25도씨가 끓는 점보다 높이 있으면 얘는 기체. 자, 또는 녹는 점 또는 어는 점보다 낮으면 무슨 상태야? 이건 고체. 알았어요? 그리고 끓는 점과 녹는 점 사이에 온도가 존재하면 그 물질은 액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이지. 그지? 물에 어는 점 0도씨. 물에 끓는 점 100도씨. 그럼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무슨 상태로 존재해? 액체지. 25도씨니까. 알았어? 그런 거야. 그럼 봐봐.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을 통해서 뭐로 확인하냐면 그런 입자들 간의 결합력을 확인하는데 이게 높아.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상태를 선호하겠니? 높다는 얘기는 기준은 항상 25도로 생각하면 돼. 자, 높아. 그럼 무슨 상태야? 고체겠지. 고체겠지. 농전 끓는지 높으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농전 끓는지 낮아. 그럼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 기체. 그래서 인력이 강할수록 고체로 가. 인력이 약한 애일수록 기체 쪽에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됐나? 그러니까 농전 끓는 점은 어떠한 결합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결합력이 강하다. 농전이 높아. 약하다. 낮아. 이해돼?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높은 애야, 낮은 애야? 높은 애야. 맞잖아. 고체로 존재하니까 농전이 높은 애인데 원자 분화 증가함에 따라 걔네들끼리에선 점점점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성질. 세 번째네요. 세 번째. 결합력이 약하다 그랬다? 무르다.
그러면 약하니까 물러요. 근데 보통 무른 금속은 납을 기준으로 하거든. 그래서 납보다 무르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리튬 같은 경우 뭐 가위 같은 거로 잘 잘라져요. 뭐 그다음에 이제 칼륨은 오히려 뭐 더 잘 잘라져. 왜 나무 칼로도 자를 수 있어요. 알았지? 그러면 얘도 원자 번호가 점점 작아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무르겠다. 결함이 약하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리튬이 좀 단단하고 칼륨은 좀 굉장히 더 무르고 이런 거야. 알았죠? 무르다. 그 다음에는 또 가볍다. 밀도가 작은 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밀도가 작은데 그 기준이 보통 물 위에 뜬다. 자, 물 위에 뜬다는 건 그만큼 밀도가 작다는 뜻이에요. 물보다 작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물리적 성질은 이런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학적 성질을 좀 하고 좀 쉬자. 자, 두 번째. 자, 알칼리 금속의 화학적 성질이에요. 근데 이 화학적 성질은 어떤 경우든 간에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반응성을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반응성. 그래서 뭐 반응성은 자, 원자만 증가하면 반응성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반응성이 점점 증가한다고 했죠. 자, 산소. 자, 산소와 반응할 때 NA가 있어요. 산소가 있고. Na2O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화합물을 금속 산화물이라 그럽니다. 금속 산화물. 그리고 이 이름이 산화나트륨이야. 산화나트륨이 이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게 나트륨 덩어리예요. 그럼 이 나트륨이야. 자, 색깔은 무슨 색깔? 아까 그랬는데 은백색 광택이 난다고? 은백색 광택이에요. 근데 이 은백색 광택이 스르르 사라집니다. 허옇게 되면서 사라져. 알았지? 사라지는데 이 허옇게 되는 애 있잖아. 얘가 뭐냐면 Na2O가 돼요. 그럼 광택이 사라지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금속만이 광택을 띠고요. 나머지 물질들은 광택을 안 띄어요. 그러면 그 겉에 있는 허연 애가 바로 뭐에 해당해? 산화나트륨이 되는 거야. 알았죠? 안쪽에 있어요. 나트륨이 있는데 겉에가 허옇게 된다. 이 뜻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근데 뭐 이 중에 리튬 같은 경우는 좀 서서히 반응해요. 근데 이제 잘 반응하죠. 다른 나머지 애들. Na 잘 반응해요. 이건 우리 지난번 동영상 볼 때 기억해요? 그 나트륨에서 폭탄처럼 팡 터진다고. 그거야. 지금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무슨 기체가 생성이 되냐면 수소 기체가 생성이 되죠. 근데 이 수소란 기체가 무색 무취예요. 그러니까 이 수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 이 불을 당기면 펑 소리 나면서 타요.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기체가 주변에 볼 수 있는 건 메탄이나 프로페인인가 이런 거 볼 수 있거든. 얘들 냄새가 나요. 얘가 구린내 같은 거 나요. 그런데 수소는 전혀 냄새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다음 얘는 이런 식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져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강한 염기야. 그래서 이제 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죠. 지시약.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리트머스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페놀포탈레인, 이거 딱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해요. 빨갛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게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염기성에서의 지시약의 색깔입니다. 자, 그래서 물과의 반응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자, 할로젠 원소와 반응을 해요. 자, 할로젠 원소와 반응하는 거는 NA가 이렇게 있고 염소 이렇게 있어요. NaCl. 요것도 우리 동영상에서 봤어. 뭐 봤냐면 그 염소가스 있잖아요. 그 이제 나트륨을 녹인 다음에 그 염소를 갖다 이렇게 그 나트륨과 반응시키면 노란색 불꽃을 내면서 막 격렬히 반응했어요. 그겁니다. 굉장히 잘 반응해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거 얘기해 줄게요. 이 금속 산화물이 있거든. 금속 산화물. 금속 산화물이 Na2O 같은 애들이에요. 이거 이 물에 잘 녹아요. 이렇게 해서 NaOH가 됩니다. NaOH죠? 그럼 이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나눠지는 물질이야. 그렇게 되면 이 금속 산화물은 액성이 뭐가 되냐면 염기성이 됩니다. 알겠어요? 염기성.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속 산화물 중에 다른 말로는 염기성 산화물이라 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 봤네. 이유가 이런 이유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물리적 성질을 그리고 화학적 성질을 나누어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이거 뭐 이해할 게 뭐 있어? 쟤네가 저렇다는데 뭐. 인간이 뭐 눈이 2개고 팔이 2개고 직립보행하는 거 이해했니? 이해했어? 인간이 꼭 걸어 다녀야 돼. 왜 그래? 인간이 왜 꼭 걸어 다녀야 돼? 포유류는 다 4발로 다니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 있는데 안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거 모르잖아. 왜 인간이 왜 걸어 다니는지.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보면 여기 이제 봐봐. 실험 있잖아. 뭐 자주 나오는 실험인데 여기 보면 요거 되게 중요하다. 쌀알. 야, 왜 쌀알이라고 했을까? 콩알 아니고. 콩알도 될 수가 있잖아. 왜 쌀알이라고 그랬어? 반응성이 커서. 반응성이 크니까 쌀알만큼 쪼개는 거야. 콩알을 쪼개면 어떻단 얘기야? 위험하다 이 뜻이지. 쌀알은 우리가 실험 조건이 되는데, 이 콩알 정도 되면 다칠 수 있으니까 쌀알만큼 쪼개는 거예요. 아셨어요? 금속 광택이 사라진다. 요거는 Na2O가 생성됐기 때문이네. 그죠? 자, 그 다음엔 물의 표면에서 격렬하게 반응한다. 자, 물의 표면에서 반응하는 이유는 밀도가 작기 때문이지. 자, 밀도가 크면 가라앉아서 반응하겠지. 밀도가 작은 거. 자, 붉은색으로 변한대. 예, 염기성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은 여기 보면 이제 수용 염기성으로 되며 뭐 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엔 같은 족이니까 뭐 성질이 비슷하다. 그런데 그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응성은 점점 커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탐구 활동에서 우리가 배웠던 물리적, 화학적 성질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탐구 활동을 한번 보면 되시겠죠. 자, 요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나머지 얘기들은.